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정입니다. 오늘 커트, 롱 헤어 커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색했던 모델 연이어서 이제 할 건데요. 기존에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에어터치를 해서 보시게 되면 머리가 없어요. 밑에가 너무 많이 쳐갖고 위에 뚜껑머리는 무겁고 밑에만 이렇게 너무 가볍게 그 에어터치 작업한다고 수술 너무 많이 쳐놨거든요. 그래서 밑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이런 머리 좀 자르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밑에 베이스가 별로 자를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위에 뚜껑단만 잘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앞쪽에 포워드 그레이션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포워드 그레이션 거는 앞에 와서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포워드로 해서 레이어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사이드뱅이 좀 있거든요. 사이드뱅이 있으신데 이 부분하고 최소한의 첫 가이드라인이 최소한 5cm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시키지 않고 그대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서 갈 겁니다. 모델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해서 슬라이드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게 되고, 이걸 이제 옆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자를 수도 있는데, 이걸 원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위쪽 부분으로 살짝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상태에서 사선으로 이제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길어지는 방법으로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선이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작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자르는 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전문 이제 티처 트레이닝 할 때 보통 이걸 포워드 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방금처럼 그대로 잡아서 슬라이드로 자르셔도 되고, 슬라이드가 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려서, 자, 위쪽으로 125도로 각도로 올려서 그대로 손가락만 사선을 틀어서 D 패러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시면 돼요. 자, 이러면 머리가 층이 좀 많이 나면서 떨어집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이드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그대로 들어가서 가이드 그대로 가져가서, 자, 이쪽 자를 때는 항상 어떻게 잘라야 돼요? 사람이 뒤에서 슬라이드로 해줘야 돼요. 항상 사람이 뒤에서 서야 돼요. 항상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자르시고, 그대로 슬라이드로 잘라주시고, 자, 나는 이게 슬라이드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25도 각도로 들어주시면 돼요. 125도 각도 이대로 들어서, 자,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랬죠? 빠진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자, 그대로서 들어가서, 자, 125도 각도에서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길게끔 거의 D 패러럴 포인트 커트 85도 정도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사선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좌우를 자르시고 맞았나 안 맞았나 크로스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맞춰서 지금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 자른 부분 가져와서 기장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자, 살짝 안 맞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는 살롱 커트를 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앞쪽에 이제 층을 냈어요. 층이 낮은 각도에서 낸 게 아니고 결국은 125도 각도로 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덜미 쪽은 머리카락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위쪽 부분, 자, 위쪽 부분에 뚜껑머리만 층을 칠 거예요. 자, 어떻게? 내추럴 인버전이라는 기법을 쓸 거예요. 어때? 내추럴 인버전은, 자,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이렇게 뒤 가게 깎아놓은, 어때? 이 앞쪽으로 해서 어때요? 125도 각도로 잡았잖아요. 이제는 앞쪽으로 해갖고 아웃레이어 모양으로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르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자, 카메라 보시고 조금만 앵글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어지면서 살짝 아웃레이어 모양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길어지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 기장 설정은 내가 원하는 기장 설정을 하면 돼요. 첫 단 잘랐던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맞춰서 자르고 싶으면 거기다 맞춰 잘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쪽이 살짝 길어지고 뒤쪽이 앞쪽이 살짝 짧아지고 뒤쪽으로 길어지면 길어지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포지션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한번 찬다 잘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여기 눈썹 선까지 여기까지 한꺼번에 이제 가면 돼요. 섹션을 한 단 한 단 안 가요. 왜? 살롱 커트는 빨리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한꺼번에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센터 포이드로 해서, 자, 여기다 한 선상에 모는 거예요. 피벗 포인트에서는 내추럴, 고정 디자인 라인이라고 표현해요. 네. 토닝가에서는 내추럴 인버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전에 잘랐던 거 보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낮춰서 80, 자, 낮추면 돼요. 꼭 올릴 필요는 없어요. 자,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가면 길어질수록 잘라주시면 돼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야, 조금 1cm 정도 차이 나는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셔도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뒤쪽 밑쪽까지, 밑에 부분까지 자를 게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자를 게 없으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보통에 여기서는 두상이 90도가 형성되지만은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두상이 0도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더 들어도 별로 층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상과 전체 축의 각도 이해가죠? 네, 그래서 위에 부분을 해서 이제 끌어올려서 잘리는 부분이 있는 데까지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자, 한꺼번에 잡으면 돼요. 이거 첫 단 자르고 한꺼번에 잘라도 전혀 노 프로블럼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 자, 가이드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이드 가져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 자르면 편하거든요. 이쪽에 자르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냥 여기서 쓰세요. 이쪽 방향에서 쓰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가져온다. 그죠? 자, 어디에? 여기 지금 고객님의 가르마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아웃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사선을 자르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면, 그냥 앞쪽으로 이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사선으로 빠져요. 봐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사선은 됐죠? 자, 됐죠? 자, 이거를 그대로 각도를 들면 보세요. 더 심한 아웃 레이어가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보시게 되면, 자, 더 심한 아웃 레이어가 이런 형식으로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각도를 꼭 90도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앞쪽으로 잡고 싶으면 앞쪽으로 잡아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뒤쪽으로, 자, 잡아서, 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기존에 잘랐던 가이드라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서 잘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시면 되고, 항상 기준이 뭐다? 가르마를 기준으로 한다. 가르마,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올리시고, 자, 그대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디자인이 1, 2cm 안 맞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노 프로블럼. 떨어뜨리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커트를 디스커넥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연결시키지 않고 자르는 커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잘 잘라졌나 안 잘라졌나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센터 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앞쪽으로 해서 들어보면 돼요. 같은 각도로. 아까 이 정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 보면 안 잘라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맞춰서 잘라주고, 자, 좀 덜 잘렸다 그러면은 살짝 더 크로스 체크를 해서 잘라주면 돼요. 어차피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양쪽 다. 자, 이렇게 돼서, 네, 잘라주시고, 그 다음 뒷단도 마찬가지로 앞쪽 방향을 대신에 이렇게 끌어 모아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내려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중간에 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왜? 디패럴 포인트로 자르기 때문에 다시 질감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삐쭉삐쭉하게 잘라져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느낌을 맞추려고 해야지 기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보면 제가 방금까지 체크했잖아요. 다. 그죠? 포워드도 다 체크하고 잘 됐어요. 자, 기장은 거의 맞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쪽 이제 마지막이 뭐냐? 커트는 지금 90%가 끝났어요. 자,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90%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아웃라인 있잖아요. 아까 포워드를 잘랐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안 나왔어요. 여기부터. 그래서
여기가 뽕 빠져요. 옆에 연결이 안 되고. 전에 커트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자,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서 연결시키려면 자, 여기 지금 층이 나있죠? 여기는 안 나있죠? 지금 보면 연결이 안 돼요. 보면.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선으로 들어가게끔 각도를 45도 정도 여기를 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야지 각도가 형성이 되면서 층이 자동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해서 드라이 커트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흐름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흐름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가서 다 잘라주면 돼요. 왜? 여기는 무겁게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미 기존에 숱을 너무 많이 쳐놨기 때문에. 반대쪽도 그대로 들어가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여기 선 살려서 튀어나온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대쪽 그대로 선 살려서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각도를 살짝 들어서 45도로 들어서 자르게 되면 층이 자동적으로 나기 때문에 블렌딩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숟가락에 치지 마시고 각도를 들면 돼요. 각도를 45도 또는 60도로 들면 훨씬 나은데, 보통은 45도로 했을 때 밸런스가 가장 좋아요. 45도 들어서 자르시고, 중앙이 길다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 45도로 들고, 자, 들어가서 슬라이드로 항상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자르면 보시면 아까 여기 내추럴 인버전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위에만 층이 있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백포인트부터 밑에까지는 층이 없어요. 그건 안 낸 거예요, 일부러. 그러게 되면 이제 위에서 생겼던 아까처럼 생겼던 무게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커트가 다 끝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이런 커터 같은 경우는 에어터치 해갖고 요즘에 수술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머리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 인버전 기법하고 그 다음에 앞에 포워드 그레듀에이션, 이렇게 앞쪽으로 층을 내서 자르는 그 기법으로 해서 자르면은 완성이 돼요. 굉장히 커트가 간단하고 빨리 자를 수 있고, 커트는 자르는 기술이 아니고요. 자르는 기술이 아니고 남기는 기술이에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섹션부터 여기 네이프 다음부터 일일이 하나씩 들어서 자르려고 하면 안 돼요. 필요한 부분만 절단을 해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아까 그 무거웠던 부분이 다 제거가 됐고요. 손도 굉장히 층도 이쁘게 나고, 오늘 내추럴 인버전 기법, 그 다음에 포워드 그레이션인데 앞쪽으로 잡아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125도 각도로 잡아 당겨서 층을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층이 많이 내겠다면 이쪽 부분만 층을 내고 이쪽 부분을 좀 무겁게 자르겠다는 거에서, 아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90도로 많이 자르죠. 90도에서 이렇게 많이 자르는데 이거를 125도 각도로. 그래갖고 위쪽에 층을 내게 되면 이쪽에 층이 많이 되고 이쪽은 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한 거고, 탑 쪽의 무게감을 깨기 위해서 중앙 센터, 이 가르마 기점으로 해서 중앙으로 모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팅 라인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끌어 모아서 자르는데, 이게 결국은 이 앞쪽, 이쪽 방향으로 디렉션이 이렇게 가면 이게 서요. 사이즈가 이제 편해요. 근데 이게 디렉션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됐습니다. 완만해지고 수고. 자, 완만해지고 서요. 그래서 디렉션 방향이 이렇게 되든 결국은 상과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빗질하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앞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죠? 잘리기가 편해요.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각도가 더 서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사선으로 자르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앞쪽으로 하게 되면 이 사선으로 자르던 게 조금 더 완만해져요. 이렇게. 근데 뭐야? 결과는 틀리다 안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르기 편한 방향에서 자르시면 돼요. 살롱 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에만 커트를 해서 절단을 해서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커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돈 받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돈 벌기. 이해가죠?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비용 가이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사용했던 커트 가이, 이게 위에는 층을 따로 안 쳤어요. 이미 이부 손님 같은 경우 숱이 너무 많이 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질감 처리 안 하고 베이스 커트만 해서 작업을 해서 하고, 만일 베이스 커트하고 질감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롱레이에서는 3분의 1 안쪽 부분만 자르면 된다고, 질감 처리가. 그래서 사선으로 해서 질감 처리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손님은 자를 게 없어요. 죄송하게도 자를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무거운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그대로 우리가 보통 45도 각도로, 이 각도로 125도로 제일 많이 짜고요. 이 각도로 잘랐을 때 무게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게감만 제거해서 질감 처리 안 해도 하게끔 질감 처리 양을 베이스 커트해서 그만큼 절단해서 내기 때문에 무게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곱슬기가 굉장히 많아서 수술 치면 더 떠오르는 머리들, 그러니까 곱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자글자글한 곱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치면 더 뜨고 안 치자니 너무 무겁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이제 윗부분 이만큼은 수술 안 치고 이 윗부분에만 수술을 엄청 치고 위에를 덮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위에 부분이 너무 무거워요. 밸런스 자체가 너무 무겁고, 밑에 부분은 숱이 아예 없어. 너무 많이 쳐서. 그래서 밑에는 너무나 가볍고 위에는 너무 무거워져요. 그렇게 자르시지 말고 디스커넥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자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넥션 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자르는 거는 쉬운 살롱 커트이기 때문에 보통 투블럭을 많이 나눠서 디스커넥션 줘서 이제 자를 건데, 우선 투블럭을 나누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투블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리섹션 섹션으로 해서 반잔으로 해서 수평 라인으로 가서, 자, 이렇게 여기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 정도, 볼륨 많이 살 거면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라운 정도로 GP 포인트, 골든 포인트 정도로 하셔도 되고, 이 위치는 조절하시면 되고, 이 선에서 약간 U자 라인으로 해서 섹션을 타시면 돼요. 이제 볼륨을 좀 줄 거면 밑으로, 덜 줄 거면 위로. 보통 이 정도 선이면 평균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부분을 기장을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끝이 너무 얇아서 한 10cm 정도를 저희가 자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분무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분무를 하실 때 커트에 있어서 분무는 최소한으로 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자르면 베이스 커트를 보기가 편한데, 보통이 잠깐만요. 네, 보기가 편한데 보시게 되면 모발의 율동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내가 원하는 기장을 뒤에 설정해 주는데,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블런트 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커트로 자를 거예요. 자, 슬라이드 커트 두피에서 끝방향으로 해서 들어서, 네, 손가락 이동을 하면서 리버스 스트로크라고도 할 수 있고 드라이 커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들어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살짝 층이 나기 때문에 이 끝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요. 보이시나요? 네, 살짝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져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인 맞춰서 보고 손가락 구불리면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프트한 만큼을 자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반대편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센터 포인트 섹션으로, 자, 중앙 가운데 바르는 상태에서 보통은 약간 다 U자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사슬 잡고, 자, 이렇게 일직선 상태가 아니고 살짝 어슷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죠? 쭉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가위가 거의 80도 정도로, 자, 들어가서 여기에서 손가락이 자르고 손가락 이동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고 자르고 이동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자, 그렇게 되면 라인이 맞아요. 그리고 안 맞는 것들 그대로 들어가서, 자, 디패럴러 포인트 커터 잘라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면, 자, 들어주는 각도를 아까 몇 도라고 했어요? 보통 30도에서 45도 정도 하는데, 이거보다 살짝 더 높이시고, 들어가는 위치를 아까는 거의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2분의 1까지 되고 더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기장과 같이 뽑아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3분의 1을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러면 기장을 지금 포인트로 두고 끝에 부분을 자르기 때문에 굳이 또 따로 질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포인트 커트가 자르고 또 다시 질감 처리를 하잖아요. 이걸 동시에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느낌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잘라요. 느낌. 기장을 자르는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르다 보면 이쪽이 가끔 절 자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또 자르려 하지 말고 그럼 보고 그냥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느낌을 맞춰줘. 살론 커트는 느낌을 맞춰야 돼. 기장을 블런트 커트로 맞추고 블런트 커트와 포인트 커트로 맞추고 모양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돼. 이해가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 라인은 맞췄어요. 밑에 라인 맞추고 이제 위쪽 부분에 대한 이제 층을 낼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부풀러 오른 머리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자르잖아요. 숟가락을 잘라요. 안쪽으로 수술 엄청 많이 치죠. 그 칠 양을 디스커넥션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널을 들고 제가 얼마 들었어요? 최소한 5에서 6cm, 많게는 10cm 들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선을 여기 안쪽에다 레이어드를 줄 거예요. 아웃 레이어를. 자, 아웃 레이어를 줘서 이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위쪽 부분이 나가는 기장 부분이 짧고 안쪽 부분이 짧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기장이 길면 자, 이렇게 들어서 자, 90도로 들어서 자, 손가락이 아웃으로 가게 하고 포인트 커트로 못 잘라요. 기장이 길게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급격하게 각도가 나가니까. 그럴 때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배웠어요? 손가락 사선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있죠. 자, 근데 옆으로 해서 자, 안쪽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들어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잘라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패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커트, 블런트 커트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45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위 끝으로 해서 0.5cm만 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손가락이 빠지겠죠. 당연히 빠지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 쉽게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만큼 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라주면 돼요. 내가 모양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125도 각도로 하다가 여봐요. 경사가 급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만큼 자른 거예요. 한 단에서 이만큼의 양을 숟가락으로 줄일 거를 디스커넥션을 사용해서 자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쉬컷 할 때 기억나죠? 허쉬컷. 네. 허쉬컷 할 때 기억나죠? 네. 그거 똑같아요. 여기 아웃레이어를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아웃레이어를 얼마나 자를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서 아웃레이어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아웃레이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길이가 더 길면 길수록 C자 형태로 잘라주시면 돼요.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레이어 형태로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세요? 네. 일반적인 레이어 형태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이제 짧은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속옷 기장에서 위에 정도 올라가는 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도로 잘라서 이 정도만 잘라도 충분해요. 사실은 충분히 자를 수 있거든요. 충분한데 이제 기장이 허리까지 길어지는 머리면은 이런 방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에 숱을 굳이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커트를 어떻게 하냐면 커트는 안쪽, 여기 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안쪽에서 말아서 들어가고 네, 르네상스 스타일로 안쪽에서 말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피곤하셨나봐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똑같아요. 자, 들어가고 섹션 많이 탄다 안 탄다? 탄다. 섹션 해서 3번이면 끝나요. 3번에 자르시면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이제 아웃레이어 형상으로 제가 옆으로 갈게요. 보여야 되니까 그대로 해서 보여요. 가이드가 보이면 느낌만 비슷하게 맞춰주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느낌만? 자, 느낌만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 느낌만 맞춰주고 다시 한번 들어서 잘라주고 커트선이 많이 안 보이면 살짝 더 물을 더 묻혀주면 커트선이 많이 보이고요. 대신에 모발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모발에 저기 하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허쉬컷은 이게 언더 베이스로 가도 상관없는데 이런 긴 머리 같은 경우 옆에가 짧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언더 베이스로 자르고 그 다음 섹션도 언더 베이스 자르는데 그 다음 섹션부터는 뒤로 다 모아야 돼요. 네,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사이드, 뒷부분, 백부분, 중간 여기 선 상태로 다 그대로 끌어 모아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밑에 기장이 거의 짧아지지 않고 라인 형성이 돼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라인 정도로 잘려요. 어차피 사이드도 또 층을 채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 어떻게 하라 했다? 크로스 체크 같은 경우는
자, 그대로 세 번에 한 번씩. 자, 여기까지 온베이스로 갔잖아요. 온베이스 간 데를 그대로 들어서 180도로 들어서, 자, 느낌만 맞춰주는 거예요. 기장을 자르면 안 돼요. 느낌만. 자, 그대로 들어가서 느낌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옆에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디렉션을 했잖아요. 좀 고정으로 디자인 라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쪽이 길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가락도 사선으로, 예, 들어가서 반 정도로 우선 해서 사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미 기존에 레이어드가 된 머리는 어차피 여기가 짧아요. 그렇게 잘라도. 이제 앞쪽 부분이 허쉬컷 같은 게 여기가 급격하게 짧아지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기장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살아있잖아요. 그죠? 좀 한번 낮춰주세요. 네. 기장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살아있어요. 이게 싫으면 경사 각도를 조금 줄이면 돼요. 급격하게 C자로 자르지 말고 좀 완만하게 C자로 자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그냥 내가 원하는 좁은 레이어를 주면 돼요. 이 커브를 지는 양과 포인트로 들어간 양, 이걸로 인해서 밑에 부분에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는 수술 칠 일이 없어요. 수술 치면 어차피 뜨니까 그만큼의 공간을 잘라내서 수술 죽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잘못되고 있는 부분, 저희 선생님하고 지금 한쪽 같이 자르는데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갔잖아요. 이렇게 잘라갔잖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위를 가시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C자로 자르려고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항상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위에 대놓고, 자, 위는 원하는 위치에서 잘라가면서 잘라간다는 느낌으로 잘라줘야 돼요. 이거를 자꾸 놓쳐갖고 이렇게 한 스텝 놓치게 되면 앞쪽이 길게 잘라져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체크 할 때 잘 안 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스 체크 할 때는 반드시, 자, 밑에 라인을 내가 원하는, 자, 이 섹션으로 그대로 호리존탈로 같이 가야 돼요. 급격하게, 자,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리존탈로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은 호리존탈로 섹션을 타줘야 돼요. 그래서 빗으로 대고 쭉 그어버리면 돼요. 네? 빗으로 대고, 보여요? 원하는 위치에서 빗으로 대고 쭉 그으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버려요. 나머지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네,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자, 내가 원하는 위치, 자, 빗 대고 그어요. 자, 그 빗 타고 쭉 오시면 돼요. 자, 버리세요.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125도 각도로 돌려서, 자, 맞죠? 자, 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찰랑하려고 알고 차라리 빗으로, 자, 그대로 그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자, 그어서 그대로 올려서 잘라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 봐요. 보세요. 정확하게 라인이 타져요. 이해하죠? 네,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르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를 어떻게 빨리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옆에서 보면 되게 대충 자르는 것 같지만은 정말 베이직에 딱 맞춰서 자르기 때문에 결과가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사이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호리존탈로 그대로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밑에 버리고, 자, 그대로 타주게 되면 내가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이 섹션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이제 앞에 길어졌잖아요, 지금. 자, 앞에 길어졌죠? 디렉션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로 길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느낌만 맞춰보죠. 가끔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레이어를 잘라야 하는데, 그래도 수술 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쳐야 되냐면요. 볼륨에, 그러니까 머리 디자인에 볼륨을 줄일 거면은 각도를 낮은 각도에서 잘라줘야 돼요. 볼륨을. 각도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차라리 사선 상태에서, 자, 들어가서, 자, 호리존탈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방금 크로스 체크 같은 것처럼. 자,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각도를 45도 미만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각도를 90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45도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45도 밑으로 해서 숟가락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웃레이어 포지션을 해서, 자, 패널이 아웃레이어. 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웃레이어 모양으로 해서 각도를 45도 미만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주는 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볼륨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볼륨을 죽이는 머리잖아요.
내가 숫가위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턴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스퀘어, 그레듀에이션 레이어 패턴으로 잘라주시면 되고, 드라이 커트로 나는 직업을 하고 싶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다 드라이 커트로 다 자르거든요. 이런 그룹은 숫가위를 잘 안 쓰고. 그러게 되면 패널을 잡고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잘라주시죠. 각도가 낮춘 상태에서 낮춘 상태에서 들어가서 슬라이드를 잘라주시죠. 그러면 질감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레이어드를 쳐서 1차적으로 양을 제거를 했지만은 그래도 숫가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45도 미만의 각도의 상태에서 들어주는 각도 상태에서 숫가위의 레이어 패턴을 쓰든지 아니면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드라이 커트를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커트를 지금 완성했는데요. 밑에 부분 완성했어요. 하게 되면 보통의 이쪽 부분 아웃레일 자르기 때문에 이 엔드 라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프리미터 라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가 머리가 상당히 많이 웅치거든요. 보통 이 부분이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수술 조금 쳐주는 게 좋긴 해요. 뭐 드라이 커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틴닝 가위를 통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1차적으로 지금 베이스 커트하고 양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은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잘라졌는데 베이스 커트가 이만큼이나 벌써 잘라졌어요. 베이스 커트가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스스로 자를 걸 베이스 커트로 1차적으로 했던 거고, 지금 방금 틴닝 가위나 드라이 커트 하는 작업은 이제 하는 흉내만 내서, 이 손님은 그렇게 많지가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흉내만 내주고 알려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 잘라볼게요. 자, 이제 위쪽 부분 자를게요. 근데 위에 뚜껑을 얼마나 층을 낼 건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수술 치면 칠수록 뜨고 층을 많이 주면 줄수록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층을 밑에 쪽으로 줘야 되게 길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높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낮은 상태의 층을 줘야 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국 디스커넥션 잘라준다. 밑에는 아웃레이어, 위에도 아웃레이어 잘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층이 이제 밑에는 이렇게 짧잖아요, 지금 안쪽에.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원할 건지를 보시고 가이드 하나를 여기 잘라줘도 돼요. 위에 뚜껑머리. 예.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 정도로 층을 주면 되겠다 그러면 보면 몇 센치 정도 자르면 되겠다. 그래서 길이 상태가 긴 상태에서 층이 나야지 이 길이의 무게 때문에 머리가 눌러져요. 층을 많이 치면 칠수록 뭐예요?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긴 상태에서 레이어드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더 안쪽보다 덮어져서 새로운 레이어드가 겉표면에 위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오차는 평균 한 5에서 7cm 정도로 디스커넥션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에요. 짧으면 짧을수록 디스커넥션 기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거기는 이만큼 잘랐어요. 지금 이만큼 잘랐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자, 한번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드를 한번 줘봐요. 조금만. 자, 레이어드를 줘서 자, 이 정도 되면 자, 가이드라인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죠? 방금 설정했던 거예요. 방금 설정한 가이드 보고 머리 자, 레이어드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정도 레이어드로 자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보고 옆에까지 한번 잘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약간 스퀘어에 가까운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스퀘어에 가까운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밑에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약간 스퀘어에 가까운 느낌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자, 그대로 돌리고 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약간 스퀘어에 가까운 느낌으로 잘라서 보시게 되면 자, 무게선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이게 길이가 기니까 층은 낮고 눌러주는 거예요. 뜨지 못하게끔 길이의 무게로 해서 위에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밑에도 수술층 많이 안 쳐고 지금 위에 기장을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아직 안 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지를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각도가 스퀘어에 가깝잖아요. 이 스퀘어에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스퀘어에 가깝잖아요. 자, 제가 이 몸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설정해놓은 각도가 이렇게 스퀘어에 좀 가깝게 잘렸잖아요. 보면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길이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퀘어에 너무 심하게 가까이 되게 위에서 뚜껑이 떠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래서 자르는 게 모발이 두꺼울수록 이 스퀘어가 더 쓰면 쓸수록 무게선이 생겨요. 대신에 아웃레이 형상으로 조금 더 덜 자르면 자를수록 가위 자국은 없어져요. 겉표면에 무게선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만큼 위쪽 부분에 층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뭐냐,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첫 단을 보고 이쪽 한쪽 부분을 한번 잘라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한 번 더 자르는 것도 우리가 섹션을 5에서 8cm 정도 같이 가기 때문에 전혀 노 프라블럼이에요. 네,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밸런스를. 대신에 이제 수술 칠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수술을 어느 정도 내가 칠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전에는 안 쳤단 말이에요. 뚜껑 부분. 이만큼은 안 쳤어요. 근데 우리는 칠 거예요. 겉부분 가르마 쪽에 2cm 정도만 안 치고 나머지는 다 쳐낼 거예요. 드라이 커트로.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이제 층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치고 나도 층이 내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쳐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얼른 들어서 고치면 돼요. 이해가죠? 네. 자, 이제 들어가는데 옆에 부분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에 갈 때 온도 베이스입니다. 온도 베이스. 이 밑에 부분은 기장이 옆에가 레이어를 치기 때문에 하이 레이어를 치기 때문에 기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디렉션을 잡아 당겨서 잘랐지만은 옆에는 기장이 긴 상태, 밑에 것보다 길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잡아게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도 베이스로 그냥 스퀘어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자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냥 스퀘어 느낌으로 해서 가주시는데 따르다 보시면은 보니까 포인터로 막 맞추더라고요. 맞추면 안 돼요. 패널 정확히 원도 베이스로 잡으시고 자 해서 느낌 잘 내려서 그냥 편하게 자르시면 돼요. 내려서 가로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세로 섹션을 잡았지만은 패널 위치만 정확하면 내려서 가로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몸이 여기서 자르면 훨씬 더 편해요. 이쪽으로 와서 자르시면. 그래서 원베이스로 해서 들어가서 자르고 낮추고 따르세요. 기장을 자르지 마세요. 기장을 자르면은 보시게 되면 기장을 자르게 되면 이 기장을 새로 다시 또 뭉개야 돼요. 뭉갠다는 게 틴닝을 쳐서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장은 그 느낌 그대로 해서 느낌만 맞춰서 커트가 들어가야 돼요. 살롱 커트는 기장을 맞추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기장을 맞추려고 덤버든가 동시에 다시 또 질감처를 또 해줘야 돼요. 그걸 빨리 못 끝내요. 자, 이제 앞머리 할 겁니다. 앞머리. 자, 앞머리 할 건데 항상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으로 뿌려주시라고 그랬어요. 물을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 사선으로 보통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앞쪽 부분 해서 자 이렇게 섹션은 자 이제 수직 분배나 변지 분배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후대각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패팅은 나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후대각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그대로 각도를 들어서 45도나 90도 상관없어요. 자 그대로 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 내 스타트 되는 위치를 그대로 슬라이드로 잘라주면 돼요. 자 슬라이드 자르고 기장이 맞나 안 맞는는 어떻게 90도로 들어서 사선으로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섹션 앞쪽으로 해서 그대로 앞쪽으로 포워드 기존에 했던 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기장의 차이가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슬라이드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자르면 돼요.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지게끔 잘라주시고 근데 기장이 여기 좀 더 올려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 상태에서 아까 90도로 들었던 게 아니고 125도 각도로 들게 되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다시 자 잘라서 블렌딩만 해주게 되면 라인이 올라와요. 라인 지금 현재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이만큼 라인이 올라와요.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새로 할 필요가 없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 포워드 그레이션 자를 때 항상 얘기하죠. 각도만 위쪽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층이 훨씬 더 많이 난다 라고 하고 이 상태를 이렇게 낮춰서 자 그대로 슬라이드 커트를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초이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반대편 부분 그대로 가져가고 자 가이드라인 가져가야죠. 자 마찬가지로 자 그 부분 맞춰서 자 각도 들어주고 자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커트로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뒤쪽에 서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봐야죠.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져와서 자, 그대로 해서 잘라주면 돼요. 뒤에서 잘라줘야 돼요. 알겠죠? 뒤에서 잘라주시고 자, 이것도 내가 난 슬라이드가 뒤에서 자르는 거 되게 못하겠다. 자, 이렇게 잘라주는데 나는 자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90도로 들어서
자,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 기장을 자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느낌만 맞춰서 가면 돼요. 기장을 막 잘라서 맞춘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뒤쪽까지 후대각으로 빗질을 하고 그대로 앞쪽으로 잡아 당겨서 90도 상태에서 손가락만 틀어주면 돼요. 마지막에서 손가락만 틀어줘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시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이 스타트 되는 부분을,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각도만 위쪽으로 잡아서 자르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쪽까지 같이 갈게요. 자, 그래서 앞쪽 90도로 해서 손가락 틀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 기장 가이드라인 이미 저쪽에서 잘랐기 때문에, 자, 그대로 맞춰서 그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 손가락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선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봐서,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줘요. 크로스 체크해서 네, 크로스 체크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일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쓸어 모아서, 자, 라인 자체가 맞는지 다시 한번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서 부분만 들어가서 잘라주면 돼요. 자, 기장을 자르는 게 아니고 느낌을 자른다는 느낌으로 것으로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를 잘라줘요. 이해가요? 자, 이제 앞쪽 부분 다 잘랐고요. 자, 위쪽 부분 코너를 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렇게 스퀘어로 잘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길게 무게를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퀘어가 그대로 들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깨줘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서, 근데 깨기 쉬운 편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가로로 뒤에서 이렇게 들어서 뭐 깨도 되겠지만은, 더 빠른 거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르마를 기준해서 쭉 그대로 드세요. 전체 축에 90도로 이렇게 들어서, 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 해당되는 부분을, 자, 기장을 자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로 해서 느낌만, 코너만 제거한다는 느낌을 잘라주면 돼요. 자, 끝났어요. 한 방에. 이제 더 이상 손 안 대도 돼요. 이제 원래는 이제 정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각도를 한번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깨주고, 그 다음 또 앞에 한번 들어서 깨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뚜껑 부분 없애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뚜껑 부분이 스퀘어로 자르고 기장이 길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 눌러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무겁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90도 미만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90도 미만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커트로만 해서 잘라주시는데, 이 가르마 있는 부분 있죠? 가르마 있는 부분에 2cm 정도는 자르시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자르셔야 돼요. 1cm 정도. 내가 커트에 자신 있으면 1cm 정도는 자르지 않는다는 느낌, 자신 없으면 2cm 정도는 자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다 자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통 1cm까지 크로스해서 잘라요. 그래서 각도를 낮춰서, 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지금 막 자르는 것 같죠? 막 자르는 게 아니고 패널을 잡아서, 내가 여기 관자 투블럭 탔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보세요. 자, 보서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면서 좀 잘라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각도를 낮추고. 최대한. 난 이것도 참 더 낮추고 싶다고 하면 버티컬로 들 수가 없어요. 너무 각도가 앵글이 낮으니까. 그때는 가로가 아니고,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들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각도를 들어서 패턴을 놔두고, 그 다음에 각도를 가로로 잡아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하고, 자, 가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앵글이 보통 세로로 잡아도 사실 충분해요. 그래서 세로로 잡고 자르시면 됩니다. 가로로 잡고 원하시면은 가로로 잡고 자르셔도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자르던 거, 밑에 했던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위에 했던 거, 자, 그대로 들어가서 보통 90도 미만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90도 미만으로 자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겹쳐서 떨어져요. 두상이. 두상이 90도잖아요. 여기서는 두상이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후대각으로 사선으로 많이 잘라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후대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앞쪽 방향으로 쏟아지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이쪽은 앞쪽으로 드라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쪽 같은 경우는 세로 섹션으로 해서 들어가되, 자, 각도가 너무 앵글이 낮아서 힘들다 그러면은 가로로 바꿔서 다운시켜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가되, 자, 여기에서 앞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사람이 서서 잘라주셔야 돼요. 후대각으로 해서 뒤에서 사람이 서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 이거 응용가이질 아닌 거 전에 설명드렸죠. 지금 가이질 하는 거는 따로 제 동영상에 드라이커트 가이질은 손가락 이렇게 3개로 자르고 있어요. 손가락 3개, 이런 식으로 손가락 3개를 자르고 있거든요. 기본 가이질에서 2개, 결국 손가락 기본 가이질 2개, 응용 가이질에서 손가락 3개로 해서 응용가 약간 틀려요. 이 응용 가이질 아니고 좀 이렇게 앞쪽을 잡아서 가이를 패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르게 되면 뜯겨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이질에. 3개를 잡아서 밀어주게 되면 뜯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뒤에서 서서 잘라주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쪽으로 포워드로 감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 부분까지 마찬가지로 각도 낮춰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사선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각도 낮춰 사선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뒤에까지 이런 식으로 후대각으로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대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섹션 이렇게 잡고 해서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 보고 거울을 통해서 흔들어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울을 통해서 흔들어 보고 무게선이 어디 있는지 괜찮은지 밸런스가 괜찮은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내가 이제 블렌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뒤쪽 부분 뚜껑이 얹혀져 있는 부분이 이게 뚜껑이 가끔씩 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각도를 살짝 들고 60도 정도로 들고 슬라이드를 쳐주면 돼요. 그러면 블렌딩이 깨지면서 머리가 섞여요. 그리고 전체 밸런스가 여기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자, 위에가 좀 무겁다 싶으면은 그대로 각도를 들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잘랐던 방법하고 동일한 거예요. 밑에 잘랐을 때 45도 미만으로 잘랐었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머리에 무게선을 맞춰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뚜껑이 아무래도 밑에보다 위에가 무겁게 잘라지기 때문에 하다 보면 위에가 또 층이 긴 상태에서 낮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쪽 부분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로 쳐서 해주시면 돼요. 각도를 살짝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지, 각도를 한 45도로 들어줘야지 머리가 떨어지면 밑으로 섞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밸런스가 맞고 위에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서 있고 밑에도 층의 선 상태가 조화가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뚜껑이 생긴다고 하면 꼭 45도 들어서 슬라이드를 치게 되면 끝에 부분에 이 표면 쪽이 테이퍼링이 돼서 밑에하고 섞여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디스커넥션을 자른 건지 커넥션을 자른지 몰라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형성이 되고 밑에 부분은 레이어층이 섞임성이 굉장히 좋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미용가에 사용한 제품 저희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애프터컷 좀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